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국가안보팀 핵심 인사들이 상원의 인준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중국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 24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상원 의장을 겸하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추가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가까스로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자질 논란 속에 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 통과되면서 트럼프 2기 국가안보팀의 핵심 인사들이 구성된 겁니다. 앞서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날인 20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이어 23일 존 레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74표, 반대 2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2기 국가안보팀의 핵심 인사들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면서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등을 고려한 우발적 전쟁 위험 줄이기를 강조했습니다. Looking at the policy and seeing what can we now do that destabilizes that situation, that lowers the risk of an inadvertent war, be i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aybe including Japan at this point, and ultimately the United States. What can we do to prevent a crisis without encouraging other nation states to pursue their own nuclear weapons program? That's the solution we'd like to get to.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사이버 역량 증대를 거론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위협은 미군이 주둔한 동맹국에 매우 가까워 우려된다면서 북한 위협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국가안보팀 수장들의 최우선 현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분쟁, 그리고 중국으로 모아져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Well, I think China is the one that is the most concerning to Trump, and I think he'll be tough on China. He'll be very anxious to try to accommodate Putin. The Ukraine problem is going to continue. I think there are going to be some problems there. 실제로 테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보도자료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중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25일 미군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을 줬다면서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취임 전부터 조속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또 취임 후에는 휴전 논의를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복잡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한국의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한 한반도 문제가 이들 현안보다 앞서 다뤄질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해상대지상 전략 순항 유도 무기 시험이라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해 발사했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의 개량형이며 다양한 핵탄두 탑재 투발 수단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순항 미사일에 대해 해상대 지상 전략 순항 유도무기 시험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7,507에서 7,511초간 1,500km 비행 구간을 타원 및 팔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군은 25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했으며
오후 4시경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부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한국군은 현재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된 무기는 북한이 지난해 1월 2차례 발사했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 불화살 3 31형의 개량형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이번 미사일은 압축 기체로 미사일을 튀어오르게 한 뒤 점화하는 콜드 런치 방식으로 수직 발사된 것으로 추정돼 잠수함이나 호위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23년 9월 달에 김근옥 영웅함을 진수했잖아요. 그리고 시상으로 보면은 그 잠수함이 전력화시키기가 임박한 것 같아요. 2번 정도 더 시험을 하고 나서 실제 이제 그런 그 전술핵 공격 잠수함에 탑재를 해서 또 시험 발사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장소가 내륙인 것으로 파악돼 아직은 시험 초기 단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올해 들어 3번째로 북한은 지난 6일 고체 연료 추진체계 적용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한 발을 발사했고 이어 14일에는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추정 발사체를 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의 다양한 소형 핵탄두 투발 수단들에 대한 시험 발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완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화성 31을 핵실험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맥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화성 31을 투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쭉 보여주다가 하지 않을까. 결국은 올해 안에 이제 이거를 공개를 하려는 게 북한의 속셈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무력 시위이지만 전략 순항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에게 어떤 메시지는 주고 싶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내 핵무기의 고도화가 더 이상 뭐 비핵화를 할 만한 그런 대상이 전혀 아니다. 그 인식을 해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ICBM을 쏘는 거는 위력가시로서 너무 위험성이 높단 말이에요. 한편 한국 국방대의 권영수 명예교수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1,500km 정도 나왔지만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으로 개발이 되면 괌 미군 기지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과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힘을 통한 평화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동아트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27일 BOA에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과 초당적으로 만나게 돼 기뻤다고 말하고 우리는 공통의 경제 및 안보 우선순위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동맹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굳건한 동맹이며 인도태평양 영내 적국들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핵무기 제조 필수 장비인 진공로의 북한 불법 수입 연루 의혹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중국 정부가 이를 적극 해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 통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수출입 상품 확인에 통용되는 HS 코드를 위조해 스페인에서 북한으로 핵무기 제조용 장비가 불법 수출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경 스페인에서 선적된 진공로가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을 경유하면서 기계류와 금속 폐기물로 둔갑해 북한으로 반입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무부 대변인은 27일 VOA에 북한의 불법 수출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나 첩보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피어리 대변인은 통제의 이행과 집행의 효과는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포함한 잠재적 위반에 대한 적절한 위험 분석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달려 있다면서 해당 연구에서 언급된 사건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으며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살상 무기와 그 운반 수단의 확산과 관련된 물질, 장비, 기술을 다루는 다국적 공급자 그룹의 유일한 아프리카 회원국으로서 남아공은 관련 이전 지침의 이행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협력하겠다는 남아공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잠재적 확산 활동과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남아공의 국가 이전 통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보고서의 저자는 이번 보고서는 특정 국가 제재 이행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개선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I wanted to report on it and use it to improve controls and surveillance. And South Africa does cooperate, though. If they get a tip, they're well known that they will try to intervene and block the ship. And I think in the case of Mexico and South Africa, they do need to improve their screening of shipments. And it's a resource issue, fundamentally, of just having enough people to do it and having the screening mechanisms that are sophisticated enough to do it. 북한이 수입한 진공로의 마지막 경유지로 지목된 중국 정부도 VOA에 구체적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중국은 수출 통제 법규와 국제 의무에 따라 이중 용도 물품을 엄격히 통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면서 대화 촉진 과정을 무시하고 제재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러나 중국이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it doesn't even enforce its own export control laws because this is clearly a controlled item under Chinese export control laws, and so it should have been subjected to a licensing process if it was going to North Korea, and it didn't. 진공로를 북한으로 불법 수출하기 위해 처음 선적한 곳으로 지목된 스페인과 스페인에서 온 물품을 수령해 무역 서류에 HS 코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의 관련 당국은 현재까지 VOA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불법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진공로는 고온에서 재료를 열처리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핵심 장비로 핵무기의 핵심 재료인 우라늄과 플루토늄 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의 사진과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전쟁포로 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엘리자베스 셀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셀몬 보고관은 27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생포된 북한군인 2명의 신상 정보가 TV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노출된 것은 국제법에 따른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히고 이들 전쟁포로는 제네바 협약 13조 2항에 따라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포로들의 안전과 존엄 보호를 위해 모든 공개 채널에서 그들의 신원 정보를 삭제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셀몬 보고관은 또 이들 포로들은 북한에 송환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직면한다면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들에 대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법 기준에 따라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유럽연합 이사회가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무대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7일 승인한 2025년 유엔 인권 무대 내 이후의 우선순위에 관한 이사회 결론에서 이유는 각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관련 이니셔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침해와 학대를 종식 및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이어 이유는 아프가니스탄과 벨라루스, 부룬디, 북한, 에리트레아, 미얀마 등에 대한 국가별 이니셔티브에서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2014년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이 심각한 자국 내 인권 침해 및 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유엔 인권 시스템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남미 국가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이 추방한 자국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6일 늦은 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으며 여기에는 미군 항공기를 포함해 미국에서 돌아온 모든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제한 없이 수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에 최소 25% 관세 부과 등의 제재 조치는 콜롬비아가 합의를 지키는 데 실패하지 않는 한 유보되며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민자들을 태워보낸 항공기를 거부하며 맞불 관세 대응을 예고했던 콜롬비아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미국 정부와의 교착을 극복했다면서 약 10시간 만에 기존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의 사건들은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음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자국민의 추방을 수용하는 데 전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통령 취임 뒤 미국 멕시코 국경 등지에서 벌어져 온 불법 이민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대적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휴전협정 시한을 다음 달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6일 성명에서 미국이 감시하는 레바논, 이스라엘 간의 휴전협정은 2025년 2월 18일까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맞물려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등지에서 무력 충돌을 이어갔으며 지난해 11월 27일 발효된 휴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60일에 걸쳐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기로 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27일로 80주년을 맞은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에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자 성명에서 우리는 1945년 1월 27일 나치 최대 규모의 강제 처형 수용소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을 기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치와 그 조력자들에 의해 유럽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살해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과 그 밖에 살해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국무장관으로서 자신은 상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그 후손들을 지원한다는 변함없는 헌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45년 1월 27일은 폴란드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가 연합군에 의해 해방된 날로 유엔 총회는 2005년 결의를 통해 이날을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의 수호이-35 전투기를 구매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이란 SNN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급 지휘관 알리 샤드마니는 이날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육해공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계약을 한다며 수호이 전투기 구매 사실을 전했습니다. 샤드마니는 또 이스라엘을 겨냥해 적이 어리석게 행동하면 우리 미사일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며 점령지 영토에서 누리는 그들의 이익도 더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다만 구매한 수호이-35 전투기가 몇 대인지 또 기체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35는 4.5세대 전투기로 최고 속도 마하 2.35, 항속거리 3,600km, 전투반경 1,600km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